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턴 사원 서다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한 자리가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 보통 인턴들 오시면은 저희 방으로 오는데 네, 처음 와보는 건가요? 네, 내가 직접 인턴 네, 좀 찾아가서 네, 그러셨구나. 만나뵀었어요. 예, 네, 저도 이렇게 집무실에 처음 왔는데 되게 깔끔하고 밖에 풍경도 좋고 대표이사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분 좋은 얘기인데. 예, 네, 19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제가 예.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이제 20년간 이어져 온 광주 비엔날레가 우리나라의 미술과 또 광주의 예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 비엔날레가 1995년도에 이제 창설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부죠. 거기에 제가 근무를 하던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비엔날레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던 시절이죠. 근데 갑자기 비엔날레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 모든 국민들이 또 언론도 또 특히 광주 시민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요.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근데 이제 그 비엔날레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 전에 현대 미술 그러니까 그것이 국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굉장히 앞서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 미술이 세계에 소개가 되고 또 진일보한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크게 됐죠. 그리고 광주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광주 지역의 작가들이 일단 해외 소개가 될 뿐만 아니고 또 광주 지역 미술 수준이 어떻든 올라가는 것이고 또 광주의 또 이 브랜드 가치가 또 세계에 알려지는 뭐 여러 가지 미술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비엔날레가 20년 됐잖아요. 근데 저는 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비엔날레 이렇게 소풍으로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안 해보시고 네, 관람을 제가 광주에 안 살고 순천 쪽 살아가지고 이렇게 소풍으로 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 라운드 테이블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어떤 회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부에 근무할 때인데 역시 1회대가 가장 인상 깊은 대회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열렸던 10회 대회도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회대회는 우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온 국민들이 또 광주 시민들도 이게 비엔날레가 뭐야 그러면서 그냥 다들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163만 명이라고 하는 관람객이 모였잖아요. 이거는 세계 비엔날레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숫자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왔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역시 또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그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 이제 수석 큐레이터였던 제시카 모건이 예술 총괄분덕에 대해서 이제 저기 보면 터전을 불태우라라고 적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주제로 이렇게 열렸었는데 지난 20년에 우리 광주 비엔날레 그걸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이제 터전을 불태우라고 그랬으니까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파괴다 또 혁신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20년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것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셨으면 혹시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 우리 정치, 사회, 문화 여러 측면의 문제들을 미술이라고 하는 시각 매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 아니에요. 진단하고 또 미술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외된 사람, 소외되어진 측면들을 이제 미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면들
또 그동안의 서구 미술에서만 이루어졌던 담론들을 이제 아시아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또 미술 담론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10회 대회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인턴으로 일하면서 광주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 광주 비엔날레 준비와 전시 그리고 폐막 이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하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턴이니까 인턴을 마칠 때쯤 되면 아마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비엔날레 행사를 하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하고 또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 예컨대 행사가 열린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스터디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9월 달에 보통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년도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 사이에 이제 전시 감독을 총 예술 감독이죠. 그 감독을 이제 뽑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술 감독이 뽑혀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엔날레는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예술 감독은 이제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해야 되죠. 리서치를 하고 작가들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제를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3, 4개월 이제 리서치를 한 다음에 다음 대회의 주제를 이제 선정해서 그 발표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 그 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또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없이 또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작가들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작품들을 구상하고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대회 개막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이제 속속 이제 작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정말 이 비엔날레 주변이 북적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가 북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의 많은 작가들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비엔날레 전시관은 이제 미술 공장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작업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관이 되면 그 기간 한 2달 정도, 보통 66일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관람객들이 오게 되고 또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엔날레 직원들은 또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2달 동안의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들어왔던 여러 작품들 그것들을 또 안전하게 잘 포장해서 이제 다시 또 반송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 여러 자료들을 잘 모아서 이제 이른바 아카이브 그거 정말 자료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계획 때부터 마칠 때까지 뭐가 잘 돼 있고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제 우리 내부에서 평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 대회에 또 개선하는 거고 잘된 것은 계속 이제 해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들 사실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긴 과정으로 준비하고 시행하고 또 평가해서 다시 기획에 반영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내년에 2016년 11회 비엔날레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 준비 기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이제 예술총 감독이 선임이 됐죠. 내년 대회. 그래서 혹시 이름 아세요? 마리아 린드. 역시 우리 충실하게 인턴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마리아 린드. 어느 나라 큐레이터죠? 스웨덴 큐레이터. 굉장히 그 유망하고 유명한 그런 큐레이터죠. 이제 예술총 감독이 이렇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술총 감독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들도 만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미술사적으로 또 문명사적으로 내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 2달 6일 동안 그 일을 해낼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면 네, 또 국내에서 외국의 석학, 그다음에 국내 석학들과 함께 주제에 관한 또 토론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 12월경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되고 주제가 선정이 되면 또 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최종적으로 또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작가들, 선정된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 거예요.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내년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속속 이제 작가들이 이제 광주에 입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시관에서 또는 전시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제 작품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모든 작품들이 설치 이제 시작해서 이제 다 설치가 되면 내년 9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며칠간 66일. 네, 그 66일간 이제 전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표님이 올해 2월에 취임하셨는데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오셔서 역점을 두신 사업이나 또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이제 정확하게는 3월 네. 2일, 3월 1일이 이제 휴일이라니까 3월 2일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글쎄 자기 입으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얘기하는 것은 좀 쑥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3월 2일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광주 비엔날레를 제가 보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원들에게 보고회를 한 바가 있어요.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말 좋은 예술 촌감독을 우리가 선임했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굉장한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네. 마리아 린드가 이렇게 예술 촌감독이 됐다고 발표됐을 때 세계 미술계에서 역시 광주 비엔날레구나 하는 그런 찬사들을 이렇게 네. 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감독을 모셨던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그동안에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한 170개, 200개 되는 비엔날레 중에서 이른바 세계 3대, 5대 비엔날레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됐으니까 국제적으로는 이제 위상을 굉장히 높였어요.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광주 지역사회의 미술계나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또 기여를 했는가. 사실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비엔날레가 지역의 미술계 또 지역사회 또 경제적으로 지역 발전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지역과 그동안 소통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비엔날레가 미술의 정말 발신지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발신지가 됨으로 인해서 또 관광의 중요한 매력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 지역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어느 정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 또 여러 가지 경영 측면에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기업의 또 후원 문제나 마케팅 문제 이런 또 부서를 두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 아마 등등이 지난 5개월 동안 아마 했던 일이 아닌가 뭐 그것이 또 대단한 성과라고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비엔날레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조금 관람객 수가 줄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국제적인 비엔날레에 비하면 저희 비엔날레가 많이 보도는 되었지만 지금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관람객들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세계적으로 보면 비엔날레가 한 170개, 200개 된다고 그랬죠. 네. 정말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가 어디죠? 베니스?
베니스 비엔날레 네. 언제 생겼을까요? 제가 또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질문을 1900. 그게 광주 비엔날레가 몇 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죠? 1995년. 1995년이에요. 딱 100년 전에. 그러니까 18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대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생기고 네. 그리고 나서 수없이 많은 비엔날레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순수예술, 이른바 영어로 파인 아트, 예. 그 부분만 해도 170개, 200개 비엔날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겼고 볼거리들이 또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95년도 했을 때는 신기하다, 뭐 가보자 그랬던 것들이 이제 그동안 벌써 20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움이 많이 이제 네.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비엔날레 외에도 막 축제니 뭐니 예.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계 최고로 오래되고 최고라고 하는 베니스 비엔날레도 한 30만 명 정도 네. 이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도 광주 비엔날레가 예, 보통 이제 40만, 50만, 요새는 그래도 한 30만 대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꼭 반드시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숫자로 보더라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거죠. 그러나 다만 아무리 다른 비엔날레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비엔날레 측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내년에는 아마 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 줄을 많이 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 두 분도 많이 좀 선전을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텐데요. 문화 중심 도시 광주와 전당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이제 광주에 들어서게 된 거는 사실 우리 광주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광주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콘텐츠 문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물 자체만 봐도 하나의 브랜드,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에요. 정말 굉장한 건물인 겁니다. 저 하나만 가지고도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공간조차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 사실 비엔날레는 콘텐츠의 비엔날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저 아시아 문화 전당에 저 공간에 우리 비엔날레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또 저거를 또 전시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물론 여기 이제 주 전시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특별전이 되든 아니면 아시아 중심 도시의 예, 그런 저 정신을 살려서 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는 또 아시아 쪽에 어떤 그 전시를 연달지 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 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협력 사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광주 비엔날레는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보다는 세계적으로 지금 훨씬 높이 포지셔닝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또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굉장히 이른바 브랜드 가치가 이제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여기에 이제 미술 분야, 특히 시각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잖아요.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사실 그분들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과 서로 연계를 시켜서 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 일들도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그 프로그램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광주 비엔날레하고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서로 그 채널을 가지고 그런 좀 협의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전당에 대한 그런 연계도 좋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작가들을 위한 광주 비엔날레 역할도 궁금하고요.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배출한 저희 광주 지역에 작가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광주 비엔날레는 그 자체로 생사 자체로서 이제 품격을 지키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게 이제 제1의 사명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 지역 작가들이 나름대로 배출이 되고 정말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금년에 열렸던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저도 가서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예술총감 베니스 예술총감도 오쿠이 엔이죠. 우리 2008년도 총감독이었죠. 광주에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2010년도에 또 비엔날레 우리 총감독이었던 이제 막실리아니 주오니아도 같이 이렇게 만나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 한국 작가들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의 작가들도 많이 알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회 남아연 씨, 우리 이제 지역의 우리 남아연 작가가 사실 광주 비엔날레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히 또 이렇게 그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특별 전시회도 우리 저 이메리 그다음에 이인남 작가 그다음 우리 지역 작가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광주 비엔날레 출신들인데 이미 그들은 세계적으로 참 알려진 그런 작가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외에도 우리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우리 지역 작가들은 나름대로 국제적인 진출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또 기존에 이런 작가들뿐만 아니고 사실 지역의 우리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도 우리 비엔날레는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전.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역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발굴이 되면 또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비엔날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대 9회대회 때 세 분의 지역 작가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참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지난 대회 때도 두 분의 지역 청년 작가를 발굴해서 참여를 이렇게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총감독 마리아 린드가 이제 9월 18일 날 광주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주 지역의 이제 작가들의 스튜디오도 보게 될 것이고 작가들을 만나도록 이런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또 지역의 여러 청년 작가들뿐만 아니라 아마 기존의 작가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역 작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2달 동안은 굉장히 북적거리는데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저기 비엔날레 전시관이 많이 이제 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좋은 광장도 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우리 비엔날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것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획전도 열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 기간 아니더라도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여기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전공하는 학생들 또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도 참 교육을 통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번 여름방학 8월부터 지금 이제 미술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전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미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 모집까지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전시나 교육 측면에서 훨씬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광주의 지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 메시지를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보통 젊은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뭐 길지는 않지만 영국의 유학 시절 또 미국의 외교관 시절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그들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또 평상시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들의 정말 진정한 힘은 저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술학도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또 그것은 저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듣고 이제 실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저도 이제 내년에 비엔날레가 다시 개최를 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어떤 인턴 마지막까지 잘 마치시고요.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불편하기 전에 우리 비엔날레 직원들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